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보강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천연의약품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저번에 공지해 드렸듯이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50문항의 객관식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이 끝나거나 다음 주쯤에 맞춰서 여러분들 출석 관련해서 먼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릴 테니까, 혹여 출석이 이상하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그것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상에서는 소팔메토부터 이제 베르제이나 프리자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천연물약품 강의 시간에 프리작과 베르젠에 대해서는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소팔메토, 아이비, 그리고 오미자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를 통해서 천연물약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소팔메토는 이제 여러분들도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이 소팔메토는 단어 자체 영어 단어고요. 이름 그대로 소팔메토라고 해서 이제 남미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천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뒤에 보겠지만 전립선이나 이제 배뇨장애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 소팔메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자과 아레카세아의 식물이고요.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이 야자나무이고, 현재 이제 플로리다나 남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키가 큰 나무고요. 이제 부채처럼 생긴 이 이파리가 특징인데, 이거는 일반적 열대지방에 저 같은 경우 칸쿤 갔을 때도 이런 모양의 야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소팔메토는 전통적으로 방광염이나 만성기관지염, 천식, 당뇨 등 여러가지 질환에 사용되었고요. 열매는 최음제로 생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최음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 남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많이 겪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팔메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팔메토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북아메리카 남동쪽에 자생하고 있고, 인디언들이 오래전부터 열매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열매는 이제 기관지염이나 어떤 비뇨기 생식기 질환에 많이 쓰였고, 또 전통적으로 그들에게서는 어떤 성적 흥분제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팔메토는 북미나 이제 미 대륙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1926년에 미국 약전에 포함되어서 미국에서 공식적인 약물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천연물 의약품 혹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는데, 이 판매량이 10위 안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소팔메토는 아까 말했듯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배뇨 통증이나 배뇨에 있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효과는 이미 다양한 35개 이상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그 양리적 효과가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팔메토 추출물은 이제 어떤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소변의 배출 속도를 증가시키고 야간의 빈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일럿 실험에서, 그러니까 어떤 선대적인 실험에서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될 수 있는 성기능 장애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소팔메토 추출물은 약 70에서 80, 95% 이르는 전체 볼륨이 케이프릭, 카프릴릭 같은 유리지방산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한 식물성 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만니토과 같은 당류, 말리톨, 갈락토스, 아라비노스와 같은 다당류, 그리고 톨페노이드, 기타 아로마틱 애시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토코페롤이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비타민 E 유도체, 그리고 이제 모노아실 글라이세라이드, 그리고 또한 모노아민 화합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종류의
유리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소팔메토가 가지는 양리작용과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팔메토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용도가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아니면은 TV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소팔메토는 이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로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쪽의 이제 몸속에 있는 이 전립선이 급격히 비대해지면서 이제 요로가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제 배뇨 장애나 야간 빈뇨가 생기는 어떤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 출구가 폐색되고 하부 요로 증상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제 빈뇨, 시원하게 화장실을 보지 못하니까 빈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의 노화뿐만 아니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60세 이상이 될 경우에 많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이런 이제 전립선으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이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은 전립선 사이에 있는 요로가 좁아지면서 소변 흐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아있는 잔뇨감이라는데, 잔뇨감이 남아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야간에도 아무래도 계속 소변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립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전립선은 이제 우리가 정수와 이제 방광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우리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 길이 좁아지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배뇨 장애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제 안드로겐 의존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안드로겐 의존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립선이 성장하고 어떤 작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드로겐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안드로겐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안드로겐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체내에 순환하는 형태는 테스토스테론이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실제로 어떤 우리 몸에 생리활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5알파 리덕테이스에 의해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알파 리덕테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모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는데요. 서로의 두 개의 아이소 엔자임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립선에서는 이제 타입 1과 타입 2 모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5알파 리덕테이스를 억제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안드로겐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안드로겐의 공급에 따라서 전립선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전환을 억제함으로써 안드로겐의 공급량을 줄여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용도로 이제 5알파 리덕테이스 저해제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5알파 리덕테이스의 소팔메토에 의한 어떤 이 저해 활성이 소팔메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 지방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구조적 특징이 필수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팔메토에서 유리한 유리 지방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의 어떤 면이 활성을 나타내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 핵산 추출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연물을 추출하게 되면 핵산이나 클로로폼 혹은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다른 렌 클로라이드. 그래서 얘는 이제 CCl2고요. CCl3고 CCl2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클로라이드의 개수가 적어지면 독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즘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쓰고, 이후에 에틸렌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부탄올 등의 유기용매를 보통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성이 핵산에서 부탄으로 갈수록 이제 더 극성이 높은 화합물이 추출이 되게 되는데, 소팔메토 핵산 추출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극성이 낮은 물질, 유리지방산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추출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핵산 추출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인체 포피 섬유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실제 5알파 덕테이스를 저해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소팔메토 에탄올 추출물이나 초임계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저해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이런 소팔메토의 추출물들이 인체의 어떤 전립선 비대증 조직의 상피와 버팀질의 5알파 덕테이스를 저해함으로써 이제 우리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지방산은 TG,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나오자 트리글라이사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세 개의 글라이사라이드에 이렇게 체인이 붙어 있는 형태로 지방산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팔메토에 있는 지방산,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또한 뿐만 아니라 항에스트로겐 효과도 소팔메토로부터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성이 강화되려면 안드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에스트로겐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남성성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성기능에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일반적인 전립성 비대증에는 이제 안드로겐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도 이런 BPH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먹게 되면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는 것처럼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되는데, 특히 에스트라다이올의 증가가 전립성 비대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팔메토 추출물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기량제 혹은 에스트로겐 합성의 억제에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전립선 조직에서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팔메토는 테스토스테론의 전환을 억제하고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므로써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전립선의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염증, 전립선 염증을 일으켜서 추가적인 질환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이런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어떤 성장 인자들, 뭐 에피데멀 그로스 팩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는 피부 재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TGF 알파, TGF 베타, IGF 등 다양한 그로스 팩터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내에 존재하면 비대해진 전립선 내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립선의 이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팔메토 핵산 추출물이 이런 그로스 팩터로 인해서 유도된 전립선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것에 대한 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어떤 것 때문인지 연구 중이지만 그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립선에 있는 EGF 레벨 자체를 또 유의성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말했듯이 결국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 있는 것은 전립선 염증인데요. 표준화된 소팔메토 추출물은 이제 5라이폭스게네이스를 억제함으로써 이런 염증 물질들 류코트리엔이나 이제 아이코사노이드와 같은 우리가 예전에 전반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런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팔메토 추출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천연물약품들 혹은 천연물에서 유래한 건강기능식품들이 그 효능을 다시 재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소팔메토 같은 경우도 예전 전립성 비대증 환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에서 실제로 이제 배뇨 장애나 이제 배뇨 잔뇨감 유혹 등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중맹검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도 의사도 이 약이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이야기하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실험자의 주관이나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플라시보 이펙트를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주 타겟은 5알파 력테이스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프로스카라는 약물이 원래 전립선 비대증의 1차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5알파 력테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탈모, 남성형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으로 인한 남성 탈모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제 그런 남성 탈모 약이 너무 비싼 경우에 이렇게 전립선 치료제를 우리가 분할해서 먹기도 하죠. 그 이유가 같은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는 보통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기존 약물과 이제 혼용을 통해서도 이제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고 또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프로스카와 함께 피나스타라이드, 프로스카와 함께 이 표준화된 소팔메토 추출물을 같이 비교해 보면 모두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동등하게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프로스카 같은 경우가 크기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식품으로 쓰이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품 혹은 소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소팔메토 제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팔메토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I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B 시럽은 요즘은 이제 IB 단독제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내출하나 여러 가지 기침약 시장은 이미 우리가 천연물약품도 그렇고 다양한 제제가 있기 때문에 IB 제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처방약으로서는 쓰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프로스판이라고 해서 이제 ETC로 여전히 약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IB는 담쟁이 덩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제 IB업이라고 하는 게 담쟁이 덩굴의 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업은 이제 드릅나무과 식물이고요. 사실 드릅나무과 식물 뭐 과는 되게 넓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삼도 사실 드릅나무고 있지만 IB업은 이제 드릅나무과 식물이고 이제 헤드라 헬릭스의 잎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잎을 약재로 쓰게 됐고요.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약으로 사용되어 온 소재입니다. 제제 제품으로서 실제 판매가 된 것은 1976년에 독일에서부터고 이후에 이제 IB업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들이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출시되어 기관지 질환이나 호흡기 염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IB업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B업은 유럽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쓰인 약용 식물이고요. 한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 목적으로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음 방부제로도 사용되었고 뭐 각종 부종이나 출혈 설사에 사용이 되었고 뭐 이후에는 뭐 황달이나 이질 결석증 이명 등과 같은 구루병 같은 치료제에도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이제 호흡기 질환의 목적으로는 19세기부터 쓰였고요. 중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 아이비업을 끓인 물질을 이제 뭐 피부에 바르기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샴푸를 샀다고 하지만 현재 샴푸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아이비업에 외과될 거는 이제 아이비업은 우리가 이제 기관지나 호흡기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일부 유럽 국가의 약전이나 공정서에도 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책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 재밌는 점은 보통 우리가 감기약,
특히 기침약을 개발하게 될 때, 기침이나 거담, 아니면 호흡기 치료제를 개발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대조군으로 아이비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이제 임상 시험에 있어서 어떤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의약품들이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우리가 이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비교 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침약 같은 경우는 아이비업과 효능이 동등하거나 조금 더 나으면 이제 개선되면 보통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이제 기침 시럽이나 기침 감기약 혹은 이제 기관지염증약 이런 호흡기 치료제들이 IV협을 그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V협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 거담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거담제로 사용되고 있고, 거담은 이제 우리 객담, 가래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제 거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비업의 특징은 이제 그 기원식물을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서양 송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학명인 이제 헤데라 헬릭스에서 여기는 이제 잡다, 휘감다, 헬릭스라는 뜻이 같죠. 헤데라랑 휘감고 자라는 이제 담쟁이 동물의 이제를 이제 기원식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주로 봄에 채취하는 것을 약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비업의 주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비업의 주성분은 약 2.5에서 6%의 함량을 차지하는 트라이털페노인, 트라이털펜 사포닌 혹은 이제 트라이털페노이드 사포닌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포닌이라는 것은 다당류가, 그러니까 당이 여러 개 결합해 있는 형태의 물질들을 사포닌이라고 하고, 트라이털펜이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발로메이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카본이 탄소가 30개짜리인 화합물에 붙어있는 화합물의 배당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슈가 체인이 28번에 붙어있는 바이데스모사이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화합물 계열이 종종 이제 3번 위치에만 이제 당이 붙어있는 모노데스모사이드가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28번 위치에 있는 당 같은 경우는 어떤 건조 과정에서 이제 식물 안에 남아있는 효소 등으로 인해서 이 슈가 체인이 떠 생성되는 이제 아티팩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IB업의 성분 중에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화합물은 헤드라사포닌 C이고요. 유럽 약전에서는 이제 어떤 IB업을 추출해서 약품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이 이 헤드라사포닌 C가 3%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어떤 품질적으로 유의미한 품질이 보장되는 IB 추출물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비로 알다시피 그냥 C가 제일 많고, 이외에 뭐 B, D, E, F, G, H, I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외에도 이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도 IB업에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콜세틴이나 캄페놀 이런 어글라이콘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커피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카페익 애시드체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쿠마린 글라이코사이드도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아세틸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질 같은 아세틸렌 그룹이 3중가람이죠. 이것들이 존재하는 화합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뭐 파이토스테롤은 얘가 식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파이토스테롤도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이제 약 0.1에서 0.3% 수준의 정류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처럼 이제 털페노이드 사포닌 같은 경우는 트라이털페노이드의 3번 위치와 28번 위치에 당이 붙어 있고, 종종 28번 위치 당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헤데린 같은 경우는 28번 위치에 당이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외에도 플라보노이드 글라이코사이드들 그리고 카페익 애시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클로제닉 애시드를 카페익 애시드라고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커피에서는 뭐 산미나
피의 풍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 다음 이제 양리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먼저 얘기하기 앞서 아이비협이 가지는 양리작용은 아직도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와 근거를 미리 공부해 놓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다른 의약품을 사용하든지 환자에게 이제 어떤 문제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비협의 양리작용은 항경련 기관지 확장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비협의 항경련 효과는 이미 기니피그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 아이비협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계열의 화합물들이 항경련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까 28번에 당이 없던 알파 헤데린 같은 경우에는 베타2 아드레너지 리셉터에 작용하여서 항경련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인비보 실험에서 이제 기니피그한테 이제 오발부민을 투여시키면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IV 추출물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기관지 수축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기관지 경련 완화, 이제 기관지 확장 효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주로 이제 알파 헤데린에 의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로는 이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경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알파 헤데린이 이제 베타2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스티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폐에서는 폐의 어떤 윤활 효과를 책임지는 설팍턴트가 프로덕션 향상되어서 기관지의 운동이나 폐포에서의 어떤 분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브론치얼 마슬 이제 우리 기관지 평활근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지 확장 작용, 이제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항경련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거담 작용은 계속 말하지만 이제 객담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가래를 묽게 해서 배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임상에서는 거담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나 기전이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량의 사포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이제 IV에는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죠. 다양한 종류의 이 사포닌이 가스트로펄모너리 뮤코키네틱 웨이걸 리플렉스를 자극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기관지 분비가 촉진되어서 기관지에서 이제 수분 등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이 어떤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든다는 것이 어떤 첫 번째 가설이고요. 다만 이에 대한 실험적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이제 사포닌의 어떤 계면활성제로서의 성격이 국소적 가래를 액화시키는 데 기여하여 가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가설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헤데린이 베타 아데노즈 리셉터에 결합하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어떤 점액을 액화시켜서 이제 가래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경구로 복용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사이토신 사포닌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이 좋지도 않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경구로 복용해서 얻는 혈중 농도로는 이런 액화가 일어날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가설 모두 분명하게 모든 어떤 IB의 거담 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 외에 어떤 물리적인 작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어떤 세포와 물질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그 IB역 추출물에 가지는 물성 자체 때문에 기관지를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서 객담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가설도 하더라도 있습니다. IB의 악효는 계속 얘기하지만 마른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인후통, 콧물 등 여러 가지 이제 기관지와 관련된 호흡기와 관련된 이제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가를 이제 만성기관지염증의 질환 개선, 기침을 동반한 호흡기의 급성염증 완화를 목표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과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소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소아의 호흡기 질환의 진해 거담제 및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럽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한 다만 이제 이런 만성기관지염증에서 COPD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스판 시럽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 안에 이제 세포에서 내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거 빨아먹는 식으로 쓰고, 이제 시내추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이비엽의 황련 추출물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진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이제 우리 호흡기 질환 약으로 알려져 있고, 프로스판 시럽은 그래서 이제 요 시내추라 허가를 맡을 때 요 프로스판 시럽과의 비교 임상을 통해서 비교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알약으로는 이제 헤드라정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하면서 요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요 헤드라정을 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담으로 이 대원이 이제 콜대원이라는 이제 자신들을 대표하는 감기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을 좀 치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이 좀 짧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거는 이 오미자예요. 오미자. 이 오미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차나 이제 청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고, 여러분들도 제주도 놀러 가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관광 가이드가 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미자의 어원은 슈잔드라는 이제 갈라지다, 그리고 수술이 갈라지다는 뜻으로 이 오미자의 꽃에 수술이 갈라지는 모양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있고요. 사실 오미자 하면 오미를 이렇게 보통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면 이제 좀 이따가 이 오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미자는 이제 오미자과 시잔드라세아의 덩굴식물 열매고요. 우리나라 어디서나 다 잘 자라서 재배가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식용이나 약용, 화장품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생약 중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미자 종류가 이제 오미자나 호오미자, 남오미자가 세 가지가 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국의 동북과 화북지에 생성되는 걸 뭐 북오미자라고 하고, 남쪽에서 생기는 거는 뭐 남오미자라고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오미자가 가진 어떤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화합물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이 다이벤조다이엔 타입 리그난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벤질린과 이제 팔각형의 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이 벤조 옥타 이제 다이앤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중이라고 있기 때문인데,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리그난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오미자의 맛은 단맛, 신맛, 그 다음에 매운맛, 쓴맛, 그리고 짠맛입니다. 한미, 짠맛 해서 이렇게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약전에 수제된 생약이고요. 미국 약전이나 유럽 약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약전에도 엄연히 수제되어 있는 수제 품목입니다. 천연물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미자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양리학적 효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주로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뭐 암에도 작용을 하고 이제 혈관 손상 등 다양한 질병에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호흡기,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당대사, 그리고 뭐 최근 신장질환 쪽으로도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물들 화학적 구조 특성을 잠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이 오미자의 주성분은 리그난이고, 그 리그난 중에서도 다이벤조 옥타다이엔 구조의 대칭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그난을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것들은 다양한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서 이제 1, 2, 3, 4, 5, 6 1, 2, 3, 4, 5, 6, 7, 8 위에는 프라임이 없고 아래는 프라임이 있는 형태로 구조를 묘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오미자 중에 이 슈잔드린 B라고 하는 리그난 계열의 화합물이 사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슈잔드린 B 같은 경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슈잔드린 B 같은 경우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 하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글루타치온 안티옥시던 스테이터스를 향상시키면서 혈중형 단백질 생산이 유도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이건 사이오마탄소라고 하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떤 동물로부터 간독성을 유래한 대표적인 물질들, 간독성뿐만 아니고 간세포 사멸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어떤 오미자가 간에 좋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안드린 B는 이제 지질 대사를 조절하여서 이제 항고지혈증, 고지혈증이나 이제 이런 항염증, 발암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안드린 B를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간의 총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라이세라이드의 농도가 이제 잘 감소하고 또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단회로 오히려 고용량을 쓰면 간지질 상승, 간의 지질 농도가 상승하는 역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용량 시간에 따른 그런 어떤 프로파일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혈관의 섬유증을 억제하는 데도 시전드림피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TGF 베타1을 유도되는 웹카이네이스 활성을 저해하여서 이제 염증과 관련된 TGF 베타1의 신호 전달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독성 아까 전에 항산화에서 얘기했지만 간독성과 뇌신경계 질환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항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 라디컬에 의한 조직 손상을 보완 효과가 있고, 또한 장기간 투여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시던드림 B가 가지고 있는 어떤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 연구는 아직 전임상 단계이기는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미세화 교세포, 우리 뇌에 있는 미세화 교세포 주에서 이제 어떤 세균 LPS는 이제 세균에서 유래하는 다당질이고요. 당지질이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도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밝혀져 있습니다. 그 기존 이제 피파 감마를 억제함으로써 피파 감마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로 유도된 어떤 신경 독성에서도 슈잔드린 B는 이제 다양한 어떤 염증인자를 가라앉힘으로써 독성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동력학적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 슈잔드린 B가 가진 어떤 약동력학, 그러니까 이제 투여했을 때 이제 생체 세포 내에 분포하고 배설되는 이런 효과가 성별에 따라서 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게 현재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구를 투여하기 좋게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된 슈잔드린 B의 생체 이용률을 측정해 보면, 암컷은 약 55%나 이 슈잔드린 B를 몸에서 활용하지만 수컷은 단 19.3% 지나지 않고요. 이 약물들의 장기 분포를 보게 되면 주로 난소와 지방 조직에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슈잔드린 B를 여성이나 아니면 비만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투여량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잔드린 B의 이런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종합해 보면 인체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방간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간세포에 이제 지방질이 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알코올성은 알코올과 관련이 없는 보통 피로나 이제 과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이제 지방간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지질 산화를 억제하고 지질이 생성되는 걸 억제하고 다양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슈잔드린 B는 따라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타겟으로 현재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할 때 이제 간 지방간에서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요 지방간, 간경화, 간암 모두 일리버서블하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시잔드린 B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잔드린 B는 간염에 대한 효과가 현재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 의약품은 없어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이제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작용 금기는 이제 딱히 우리가 아직 의약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용량을 투여할 때 앞에서 이제 간에서의 지질 농도가 올라간다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고농도로 투여하는 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시안드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안드린 C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치로 발견된 DDB라고 해서 이제 바이페닐 다이메틸 다이카이옥슬레이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효과가 검증돼서 간질환의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제 DDB 같은 경우에는 간질환 치료 시 혈중 ALT 수치를 낮추지만 이제 그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약 치료제로서는 쓰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다양한 이제 악성 중앙 세포에 항암제가 투여하면 암세포의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활성이 발견되어서 최근에 이제 이 생체이용률을 높이면 아무래도 이런 약효가 없는 게 생체이용률 때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최근 생체이용률 높이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세 가지의 이제 약품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이제 오늘 공부한 것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다음 주 6월 13일 수업 시간에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면 이제 이번 학기 천연무리약품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뭐랄까 그 전선으로서 이제 천연무리약품을 가지면서 저도 좀 다소 미흡한 면이 있고 좀 자충우돌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다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기말고사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